살다 보면 우리는 늘 더를 외칩니다. 더 노력해야 하고, 더 벌어야 하고, 더 사랑받아야 하고, 더 완벽해야 한다고.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독은 부족함이 아니라 과함일 때가 많다는 것. 오늘은 우리가 흔히 지나쳐버리는 너무 많아서 오히려 해가 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우리가 어떻게 균형을 되찾을 수 있는지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노력도 지나치면 독이 된다. 어릴 때 우리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하지만 살아보니 노력은 종종 비효율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배신하곤 합니다. 과한 노력의 함정.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는 정말 죽을 만큼 노력했어요. 그런데 묻고 싶습니다. 그 노력은 옳은 방향이었나요? 산에 올라가려면 계단을 올라야 하는데 정성껏 아주 성실하게 옆 계곡으로 내려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력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점검 없는 노력, 방향 없는 노력, 집착에 가까운 노력은 가끔 우리를 전혀 다른 곳으로 데려갑니다. 과한 성실함이 무너뜨린 사람들, 회사에서 가장 먼저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정적이고 성실해 보이죠? 하지만 정작 그 사람이 승진하지 않는 이유는 그 사람이 과하게 성실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갈아넣느라 성장할 시간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성실함이 과하면 우리는 하는 사람은 될 수 있지만 성장하는 사람은 되지 못합니다. 노력의 본질. 노력이라는 건 사실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적합하게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나친 노력은 종종 우리의 건강, 관계, 동기, 자존감을 잠식해 갑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면 알게 됩니다. 노력도 적당할 때 가장 예쁘다는 것을. 욕망이 과하면 인생이 흔들린다. 사람은 욕망의 존재입니다. 욕망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죠. 문제는 이 욕망이 과할 때입니다. 더 많은 돈. 돈은 분명 좋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안전을 위해 돈을 벌던 사람이 비교를 위해 돈을 벌고 자존감을 위해 돈을 벌고 심지어 존재 증명을 위해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욕망이 방향 감각을 잃는 순간 우리는 끝없이 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묻게 됩니다. 나는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었던 걸까? 더 높은 자리, 승진, 위치, 명예,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과하면 사람은 어느새 타인의 시선을 먹고 사는 존재가 됩니다. 남들이 보지 않으면 움직이지 못하고 칭찬과 인정이 없으면 무너지고 내가 원하는 삶보다 보여지는 삶을 더 신경 쓰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관객의 노예가 됩니다. 욕망의 끝에는 공허가 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이유는 욕망이라는 게 목표라기보다 동력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욕망은 방향을 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욕망이 과하면 우리는 결국 자유가 아니라 중독에 가까운 삶에 빠집니다. 사랑도 지나치면 상처가 된다. 사랑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사랑도 과하면 모양이 바뀝니다. 과한 챙김, 애인, 자녀, 배우자를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최선이 상대에게는 질식이 되기도 합니다. 나는 너를 위해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 말은 사랑이 아니라 보상 요구입니다. 사랑은 나의 선함을 증명하는 행위가 아니라 상대의 자유를 지켜주는 배려입니다. 과한 집착. 사랑이 깊어질수록 사람은 불안해집니다. 혹시 떠나면 어쩌지? 혹시 마음이 식으면 어쩌지? 그래서 우리는 확인하고 간섭하고 장악하고 결국
사랑의 숨통을 조여버립니다. 사랑은 주는 만큼 흘러나가고 놓을수록 날아오릅니다. 과한 희생.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많이 포기하는 건 멋지지만 너무 많이 포기하면 자기 자신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관계는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관계는 두 사람이 있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천함도 과하면 호구가 된다. 우리는 착하게 살라고 배우며 자랐습니다. 배려하고 양보하고 희생하라고요. 그런데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과한 착함은 착함이 아니라 약점이라는 것을. 선의의 배신. 착한 사람들은 종종 미안함 때문에 거절하지 못합니다. 귀찮아도 도와주고 상처받아도 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착한 사람일수록 더 많이 배신당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참는 사람에게 더 쉽게 상처를 주기 때문입니다. 착함과 바보의 차이. 착함이란 상황을 보고 결정하는 능력입니다. 하지만 착함이 습관이 되어버리면 사람은 호구가 됩니다. 진짜 착한 사람은 자기 경계를 지킬 줄 압니다. 필요할 땐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착함은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아니라 나와 상대 모두를 지키는 지혜입니다. 일도 지나치면 삶이 사라진다. 바쁘게 살면 뭔가 이루는 것 같죠. 일에 매달리면 불안이 줄어드는 것 같고요.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일이 삶의 일부가 아니라 삶 전체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일 중독 사회. 우리는 늘 열심히 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일에 끌려가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가장 소중한 관계가 멀어져 있고 몸은 망가지고 삶은 공허해집니다. 일은 살아가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일이 주는 명확한 목표, 뚜렷한 인정, 실패와 성공의 기준은 너무도 달콤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성과표가 있는 영역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한 시간, 당신이 스스로에게 준 휴식, 당신이 보내온 작은 평온들, 그것들은 일이 절대 대신해 줄 수 없는 것들입니다. 관계도 과하면 독이 된다. 인간관계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지나친 관계 관리, 과한 인간적 에너지 소모는 우리를 탈진하게 만듭니다. 모두에게 잘 보이려는 마음. 우리는 종종 이런 부담을 가집니다. 누구에게도 미움받고 싶지 않다. 다들 나를 좋아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걸 가능하게 만들려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잃습니다. 얕은 인맥 100명보다 깊은 관계 1명. 많은 사람이 우리를 스쳐가지만 정말 삶을 지탱해주는 사람은 극히 일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표면적인 관계들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고 정작 소중한 관계는 챙기지 못합니다. 관계의 양보다 지나친 관계는 마음의 공간을 빼앗고 자존감을 흔들며 우리의 삶을 소모시킵니다. 관계는 많이 가질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잘 가꿀수록 깊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균형을 되찾는 방법. 우리가 과함의 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떤 균형을 세우면 좋을까요? 멈추는 용기. 알리는 것이 용기일 때도 있지만 멈추는 것이 훨씬 큰 용기일 때가 있습니다. 가끔은 잠깐만요. 이게 맞나? 하고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버리는 지혜. 많이 가지는 것이 풍요로운 게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는 것이 풍요입니다. 욕망, 관계, 일, 책임. 지나친 것들을 하나씩 정리하면 남는 것이 결국 진짜 나입니다. 적당함의 미학. 우리는 늘 극단을 추구합니다. 올인하거나 포기하거나. 하지만 인생의 깊이는 극단이 아니라 적당함에 있습니다.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게,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느리지도 않게. 적당함 속에서 우리는 평온, 지속 가능성,
행복을 만납니다. 자기 관리도 지나치면 자책이 된다. 7분.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관리 잘해야죠. 자기 개발해야죠. 스스로를 발전시켜야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자기 관리가 어느 순간 자기 비난과 죄책감의 도구가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자기 관리 강박, 자기 개발 콘텐츠가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하루 어실 기상, 하루 3권 독서, 하루 2시간 운동, 하루 1시간 영어, 하루 일정 기록. 그런데 질문해보면 이걸 해서 행복한 사람보다 못해서 괴로운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자기 관리는 잘 살기 위한 도구여야 하는데 우리 시대의 자기 관리는 자기 혐오를 강화하는 시스템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나를 몰아붙일까? 사람들은 자신을 혹독하게 다루는데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비교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SNS에는 잘난 사람들만 보이고 브랜딩된 성공담만 들리고 마치 모두가 정답의 삶을 사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못한 날보다 못한 내가 문제라는 결론을 내리기 쉽습니다. 적당한 자기관리란 자기관리는 나를 보여주는 행동이 아니라 나를 돌보는 행동이어야 합니다. 완벽한 루틴이 아니라 내가 지킬 수 있는 루틴. 남들이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맞는 루틴. 나를 몰아치는 게 아니라 나를 지켜주는 관리. 이게 지속 가능한 자기관리입니다. 과한 자기관리 강박에서 벗어나요. 비로소 우리는 자기 자신과 화해할 수 있습니다. 정보 과잉이 만드는 현대인의 불행. 우리는 너무 많은 정보를 보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뉴스, 너무 많은 콘텐츠, 너무 많은 사람들의 생각. 문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정보량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흡수한다는 점입니다. 과한 정보는 지식이 아니라 잡음. 정보가 많아질수록 우리는 더 똑똑해지는 게 아니라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뇌는 중요한 것만 선택해서 보는 능력이 있는데 요즘 우리는 모든 것이 중요해 보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지식은 유익하지만 대부분의 정보는 우리의 집중력과 평온을 빼앗아갑니다. 비교의 시대, SNS, 유튜브, 뉴스, 모든 정보는 비교를 전제로 합니다. 저 사람은 벌써 성공했네. 저 사람은 나보다 열심히 사네.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지? 정보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현실이 아니라 불안과 박탈감입니다. 정보 절제의 필요성. 어떤 사람들은 더 알아야 살아남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건 그 반대입니다. 잘 살아남는 사람들은 적게 보고 깊게 생각합니다. 뉴스는 하루 한 번이면 충분하고 SNS는 필요할 때만 보고 정보는 정확할 때만 받아들여야 합니다. 과한 정보는 성장을 방해하고 삶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적당한 정보만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평온을 되찾습니다.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기. 열심히 살아라. 최선을 다해야 한다. 더 노력해야 성공한다. 우리 시대의 가장 큰 환상 중 하나가 열심히만 하면 뭔가 달라진다는 믿음입니다. 열심은 중요한데 강박은 독이다. 열심히 사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압박은 우리의 숨을 조입니다.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말은 어느 순간 이렇게 변합니다. 쉬면 불안하고 멈추면 죄책감이 들고 내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고 남보다 뒤처지는 것 같고 열심히 사는 건 좋은데 열심히 안 살면 패배자라는 분위기는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리듬.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모두가 빠르게 달린 건 아닙니다. 각자 다른 타이밍, 다른 리듬, 다른 템포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중요한 건 과속이 아니라 지속할 수 있는 속도로 가는 것입니다. 조용히, 꾸준하게 나에게 맞는 리듬으로 사는 사람이 오랫동안 살아남습니다.
멈춤과 쉼의 가치를 회복해야 한다. 달리는 건 용기지만 멈추는 건 지혜입니다. 우리는 멈출 줄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쉬면 뒤처질까봐, 멈추면 아무것도 아닐까봐. 하지만 쉼이 있어야 다시 달릴 에너지가 생기고, 멈춤이 있어야 내가 가는 방향이 맞는지 알 수 있습니다. 쉬는 삶은 나태한 삶이 아니라 회복하고 다시 살아가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살아보면 결국 하나를 깨닫습니다. 대부분의 고통은 부족해서 오는 게 아니라 과해서 옵니다. 너무 많은 욕심, 너무 많은 관계, 너무 많은 욕망, 너무 많은 정보, 너무 많은 자기관리, 너무 많은 열심. 인생은 버틴다고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과한 것들을 덜어낼 때 비로소 숨을 쉴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적당함은 평범해 보이지만 적당함이야말로 가장 강한 힘입니다. 과한 것을 내려놓을 때 그제야 우리는 진짜 내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